안녕하세요. 저는 최현우라고 하고요. 저는 비즈니스 임팩트라는 교육회사에 이사로 있으면서 고객사의 교육 상품을 권유하고 또 고객사의 교육에 대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조언드리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줄로 줄인다면 네. 고객과의 교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네. 제 인생이죠. 아, 그래요? 네, 저는 오. 되게 친한 분이나 처음 만난 분한테도 네네. 전 영업을 너무 사랑합니다라는 단어를 서슴지 않고 네네. 하는 사람인데 네네. 그만큼 영업은 저한테 네. 굉장히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태도 측면을 보면 네네. 일단은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네. 모든 것의 출발점은 긍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해낼! 이제 이사님이 내신 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읽었던 따끈따끈한 커피 있어요. 이 책이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마스터 리티라는 책 두 권이 있으십니다. 여기 보면 위에 나오시죠, 마스터 리티. 네네. 두 권 책 잠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쑥스럽죠. 네네. 네. 어떠한 책인지. 네. 따끈따끈한 커피 있어요는 네네. 그냥 제 영업 인생 얘기를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제가 그렇게 책을 많이 읽는 사람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아닌데 어느 순간 글을 쓰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글쓰기를 가르쳐 주시는 분에게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한테 느꼈던 게 매일매일 일기처럼 글을 써보아라. 그거를 막 맞춤법이나 문법 따지지 말고 일단 네네. 자기의 생각을 한번 써보자. 그러면서 하루하루 쓰기 시작했어요. 네네. 정말 왜 내가 책을 쓰고 싶지라고 생각해보면 네네. 그냥 제 영업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중간 쉼표를 하나 끊고 싶은 거죠. 나는 이러한 영업을 해왔고 이러한 것을 나는 좀 신념으로 갖고 살았어. 네네. 이런 걸 좀 남기고 싶은 그 욕망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네네. 그 3년 정도 걸렸어요. 오, 네. 네. 글은 2년 정도 썼는데 네. 그 다음에 출판사를 이제 구하러 다니는 것도 쉽진 않더라고요. 많은 거절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결국 이제 좋은 출판사를 만나서 네네. 그 출판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또 퇴고하는 과정이 좀 길었습니다. 좀 더 읽기 쉽고 정말 궁금해하실 것들을 정리하면서 그것이 또 몇 개월 가면서 결국은 3년 정도 걸린 책인데 네. 그 안에서 저는 되게 저 스스로 뿌듯함과 그리고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책을 쓰면서. 네. 또 영업하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주로 HRD, 그러니까 교육 관련된 영업을 해왔거든요. 네네. 오랫동안 10년 넘게. 네네. 그러면서 고객한테 사기치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뭔가 고객한테 전문성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내가 지식을 채워야겠다. 그래서 HRD 관련된 대학원을 제가 또 지원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오, 네. 그때가 44살 때니까 이른 나이는 아니죠. 네, 진짜 늦게 대학원을 갔죠. 네. 44살에 갔는데 그때 저를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이 새로 만드시는 이론이 있었어요. 그게 장인성 이론이에요. 네. 제가 존경하는 장원섭 교수님이신데 네네. 장원섭 교수님의 장인성 이론을 제가 들으면서 와, 이건 너무 맞는 말이다. 이거로 내가 논문을 써보면 어떨까? 그래서 정말 아무도 안 써본 논문 주제인데 제가 처음으로 그분께 석사 논문을 이걸 좀 써봐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교수님도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저도 너무 교수님께 고맙고. 그래서 그 논문을 장인성을 주제로 네네. B2B 영업 우수자분들을 인터뷰해서 네. 그분들에게서 장인성을 좀 발견하는 그런 논문을 썼고요. 네네. 제 이후로 많은 분들이 장인성 관련된 논문을 쓰셨어요. 그래서 장원석 교수님의 후학들이 썼던 논문들을 모아서 하나의 집대성한 책이 바로 마스터 리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거기 이제 거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제가 보건대는 이런 겁니다. 우리들은 일에서가 아니라 일을 떠나서 즐거움을 느끼려고 하실 때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퇴근해서의 즐거움 아니면 휴가 가서의 즐거움.
하지만 일 안에서는 되게 힘들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죠. 네네. 사실은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많은 시간을 동료와 함께 있는 그 일 안에서 행복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장인성이 네네. 하나의 답을 준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좀 그 장인성 이론에서는 일에서의 해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네. 일 안에서의 행복이 결국은 일에서의 해방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일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전 되게 중요한 가치라고 봤고 네네. 그것이 이 책 안에 녹여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정말 장인성을 정말 자신의 분야에서 노력하시는 분들, 성공한 분들의 이야기가 이 책 안에 사례로서 있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좀 잘 풀어낸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동 저서입니다. 아. 저는 그 하나의 글을 쓴 거고요. 네네네. 되게 겸손해졌습니다. 정말. 책을 내시고요. 네, 더 겸손해진 것 같아요. 책을 쓰다 보니까 네. 결국은 제 성찰이 되고 인생의 정리가 좀 중간 정리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난 또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내 장점을 살려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되게 겸손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은 업계에 있는 영업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하는데 네. 그분들과의 대화할 때도 제가 좀 더 겸손해지려고 하고 그분의 말씀도 경청하려고 하고 그리고 잘하는 분들은 좀 귀 기울여서 어떤 부분을 잘하시는지 그분의 장점을 리스펙하려고 하고 그런 게 좀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코칭은 결국은 그 상대방의 마음 속에 네네. 그 울려지는 그분의 마음들을 스스로 좀 끄집어낼 수 있게 도와드리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것이 네. 세일즈랑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코칭을 네네. 사실 자격증이 중요하다고는 그 코칭을 배우러 과정이 속에서 네네. 느꼈죠. 이건 세일즈랑 똑같은데. 네네네. 네, 그래서 결국은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이 스스로 자기인식, 결국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인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내가 나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그 인식이 된 가운데서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노력만 하면 되거든요. 네네. 나란 사람을 알았으니까 그 자기인식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주는 게 코칭이자 세일즈인 것 같아요. 네. 와. 일단 대화의 방식도 좀 더 고객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경청, 칭찬, 인정. 네. 예. 코칭에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이거든요. 네네네. 이 키워드가 고스란히 세일즈에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관점, 고객의 관점. 맞습니다. 네, 그 부분도 계속 코칭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대로 뭐 세일즈에서는 네네. 뭐 제가 사실 뭐 코치 자격증을 작년에 뭐 취득했지만 네. 아직은 가야 될 길이 되게 멉니다. 예, 최효진 코치님도 훨씬 저보다 경험이 많으시고, 예, 또 높은 단계의 또 코치 자격증 갖고 계신데, 가야 될 단계가 많고, 다만 이제 제가 세일즈 할 때나 사람을 대할 때 좀 더 코칭적인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 예, 사람은 노력하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저도 사실 제 가족한테는 코칭이 잘 안 돼요. 저도 이거 그렇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제 아내나 제 두 딸한테 네. 이 코칭적 대화가 저 진짜 잘 안 됩니다. 네네. 저도 맨날 제 머리를 쥐어박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노력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코칭에서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 중에 하나가 질문이라고 봅니다. 네. 질문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질문을 함으로써 네. 상대방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두뇌를 회전하게 됩니다. 그 말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기 위해서 뭔가 자기를 돌아보거나 아니면은 생각의 확장을 하게 되죠. 그러한 과정들이 코칭에서도 중요하지만 세일즈에서도 고스란히 중요합니다. 의외로 많은 고객분들이 자신의 페인 포인트를 못 느낄 때가 많아요. 네. 나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한 자신의 페인 포인트, 자신의 니즈를 발견하게 하고 발굴하게 하고 그것을 드러나게 해주는
그런 대화에서 중요한 건 결국 질문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어떠한 질문을 고객한테 드리고 어떠한 질문을 고객이 스스로 느끼게끔 하느냐. 네네. 그리고 어떤 질문을 내가 고객한테 드려야 할지를 사전에 좀 고민하고 가는 절차? 네네. 이런 것들이 세일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까지 뭐 세일즈와 코칭에 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이사님의 개인에 대한 것을 잠깐 인터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은 정말 B2B 전문가로서 지금까지 너무 잘해오셨는데, 이사님만의 업무의 타고성과 상가 창출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그 루틴을 하시는지 좀 많은 해내미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어떤 학습, 배움 뭐 이런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가장 중시하는 건요. 네. 세일즈에선 목표입니다. 목표. 세일즈는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네. 목표를 얼마나 세분화하고 네. 얼마나 잘 관리하는가가 결국은 내 루틴인 것 같아요. 그냥 난 할 수 있어. 네네. 자신감만 풍부하다고 세일즈가 절대 결과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네. 그건 아마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물론 자신감도 있어야 되지만 결국은 내 루틴이 얼마나 철저한가, 내가 나를 얼마나 잘 틀에 안에 넣어놓는가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 루틴은 네. 목표에 대해서 굉장히 세분화해서 항시 제 목표를 바라보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표라는 것은 1년 목표가 있고 한 달, 분기 목표가 있고 반기 목표가 있고 더 작게는 월, 주, 일 이렇게 일 단위까지도 제가 목표를 계속 좀 고민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 목표가 1년에 50억이다. 그럼 50억을 가기 위해서 내가 이번 분기에는 어떤 목표를 해야 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월에는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 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주에는 어떤 거에 매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를 상시적으로 좀 바라보는 것을 제가 좀 가지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모든 일에는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네네.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핏빛보다 선명해야 된다. 목표는. 네네. 전 그 말씀을 어느 강의에서 들었는데 그게 한 15년 전에 들었던 강의인데 그 말씀을 제가 잊지를 않아요. 지금도. 정말 목표는 네. 핏빛보다 선명해야 된다고 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걸 얼마나 세분화해서 그걸 잘 계속 제가 되뇌이고 그러기 위한 방법론을 계속 고민하는가. 네네. 이건 세이지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내가 해냄! 근데 저는 각자의 분야에서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그게 성공이라고 봅니다. 네. 그것이 세일즈로 본다면 네네. 내가 자동차 영업 분야 아니면 내가 제약 분야 아니면 보험업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열심히가 아니라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인정해 준다. 그게 바로 성공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한 인정 속에서 그러한 내 성공이 확증이라고 할까? 확증되고 또 그 성공 이후에 아니면 성공에 따라서 제 급여나 제 경제적인 이익 네. 이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봅니다. 네. 네. 행복의 정의요. 네. 행복은 사실 내일에서의 즐거움이죠. 네. 근데 사실 저희 딸을 보면 저희 딸이 지금 대학생이 있고 또 고등학생이 있는데 네. 두 딸은 아직은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명확치 않아요. 그리고 되게 꿈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더라고요. 아마 요즘 젊은 세대의 많은 고민 중에 하나일 텐데 결국은 저희 딸들도 하나의 일을 가질 거고 자기의 어떤 방향성을 이제 가질 텐데 그 방향성 그 일에서 행복을 느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이 일이 정말 나한테 행복한 일이구나라는 세일즈가 행복하다는 거를 네네. 저는 첫 회사에서 몇 년 정도 영업을 하면서 느꼈거든요. 그 전에 저도 되게 영업이라는 걸 무서워했어요. 제가 보험회사를 합격했지만 네. 제 친구들한테 제 명함을 주진 못했었어요. 맨 처음에는. 그랬었던 제가 영업을 하면서 저를 발견한 거죠. 결국은
크롬볼츠라는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연 속에서의 필연. 그 우연 속에서의 필연이 네. 전 너무 공감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필연적으로 나는 요리사가 될 거야. 나는 정치인이 될 거야. 이런 사람 없어요. 저조차도 영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절대. 네네. 네버. 네. 예. 제가 영업을 시작했던 20년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영업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가 많았죠. 그 중에서도 보험업이 더 안 좋았어요. 제 연배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네. 근데 결국은 내 일에서 가치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것이 진정한 일의 인생에서 행복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네. 우리는 70까지도 일을 해야 돼요. 아, 그럼요. 네. 그래도 즐겁게 살 수 있는 거고. 예, 네, 그게 더 내 젊음을 유지하는 거고 네. 내 삶의 존재 이유를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에서의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아닌가. 그래서 저도 저희 두 딸을 바라보고 하고 있지만 언젠간 또 우리 딸들도 자기 일의 행복을 찾아가지 않을까. 그걸 도와주는 게 부모의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아, 에너지 관리 정말 중요하죠. 네네. 왜냐하면 영업을 하다 보면 네. 정말 진짜 힘든 날도 있고 뭔가 안 풀리는 날도 있고 네네. 예. 그런 날이 있죠. 수주에 실패할 경우가 있고 네네. 고객으로부터 핀잔도 들을 때가 있고 네네.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막 그런 날도 있고 근데 결국은 에너지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제가 낸 결론은 체력입니다. 체력. 체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내 몸이 따라주지 못하면 마음도 못 따라옵니다. 일단 몸이 우선적으로 갖춰줘야 돼요. 네. 그걸 저는 너무 인식하고 있고 느꼈고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1시간 정도는 산책 내지는 걷기를 좀 하려고 하고 네네. 헬스도 좀 하려고 하고요. 네. 그러한 루틴들을 꾸준히 가져가야지만이 내 체력과 내 심신이 유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있죠? 네. 요즘에는 방송에 잘 안 나오시는데 네네. 전 되게 제가 좋아하는 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손석희 아나운서. 네. 이젠 그분도 이제 좀 나이가 많이 드셨죠. 네네. 근데 젊을 때부터 봐왔던 손석희 아나운서는 한결같다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제 스스로에게 네네. 한결같다라는 단어를 다른 분이 저한테 써주시는 게 전 너무 고마워요. 아, 네. 최현우는 네. 정말 한결같은 사람이야. 한결같이 고객을 생각하고 한결같이 좋은 솔루션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 한결같다라는 단어를 스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손석희 아나운서가 아닌가. 네. 그분을 보면 네. 과하지 않은데 뭐랄까 할 말씀을 다 하시는. 네네네. 그리고 열정은 있는데 네. 그것이 막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은근하게 풍겨지는 그게 있어서 네네. 그리고 되게 소신도 있고 네, 그렇죠. 그것이 제가 또 바라는 저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네. 제 롤 모델은 그분이십니다. 떠오르는 책이 네네. 좀 오래된 책이에요. 진짜 네. 오래된 책이고 네네. 혹시 이문열이란 작가분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네. 유명한 작가였고 네네. 다만 이제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인데 제가 대학교 때 그분의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을 읽었었어요. 근데 그 책이 제 인생에 있어서 베스트 책입니다. 사람의 아들. 네. 네네. 왜 베스트냐고 물으신다면 그 책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어떤 그 인물들에 대한 배경 설명이나 네네. 그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네. 그리고 많은 지식들이 약간 종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되게 터부시하는 분도 있어요. 네네. 저는 종교를 논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그 책을 감동을 받은 건 종교가 아닙니다. 그 책에 있는 그 수많은 인물들에 대해서 그려내고 그 인물들의 정서를 반영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지식들을 그 책에 넣었던 그 작가의 열정이 전 너무 대단했어요. 이문열 작가의 네. 열정. 네. 사실 이문열 작가분도 정치적인 성향도 또 저랑 맞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다 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 작가니까. 네, 네네. 작가로서 책으로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분의 사람의 아들을 저는 인생
최고의 책으로 뽑습니다. 네. 두 번째 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뭐 몇 년 전에 읽었던 책이죠. 그릿이라는 책도 너무 유명한 책이라서. 네네. 네. 엔젤라 더크워스인가요? 제가 그분 조남이 네네네.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 여자 하버드대 교수님이죠. 네. 그분의 책이 제가 제 책을 쓰면서 그분의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여러 번 네네. 반복해서 읽으면서 계속 상상력을 발휘하게 된 책 같아요. 그래서 왜 사람들은 자기 일에 몰입하고 용기를 얻고 용기를 발휘하는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질문을 던졌던 책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책은 네. 제가 두 가지 책을 다 쓰면서 네. 가장 많이 참고했던 책입니다. 오, 네.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네.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세일즈맨이자 저술가이자 강연가입니다. 네네.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책을 굉장히 오래된 책들이지만 세일즈를 나는 좀 더 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책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는 판매 원리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원투로 돼 있는데 네네. 아마 새롭게 다른 제목으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판매 원리 원투 이 책이 저한테는 정말 바이블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말 세일즈 잘하고 싶다. 서슴없이 저는 권유드립니다. 이 네. 책을 읽어보셨으면 네. 합니다. 것 같아요. 예. 그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네네. 수없이 많은 영화를 봤는데 사실 최근에는 파묘라는 파묘라는 그 영화도 너무 재밌게 봤고요. 네. 파묘. 네. 예. 뭐 그런데 이제 제가 가장 감명 있게 봤던 영화가 뭐지? 라고 돌아봤을 때는 제가 고등학교 때 감성이 풍부하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지 몰라도 그때 봤던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네. 로버트 드니로라는 명배우가 젊었을 때, 좀 더 훨씬 젊었을 때의 영화이죠. 네네. 그 영화에서 나오는 음악과 배경과 그 스토리가 정말 감동이었어요. 네. 극장의 그 큰 화면 속에서 네네. 그 나오는, 그리고 그 영화 음악을 만들었던 분이 엔니오 모리코네라는 오. 얼마 전에 작곡하신 분이지만 네네. 그분의 영화 음악이 너무나 저한테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첫 번째고 네. 그 다음엔 너무 많은 영화들이 있었어가지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와, 그럼 책과 좋은 영화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렇게 이사님이 읽으셨고, 감동받았던 드라마, 영화 이런 거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네. 우리 내가 해냄 구독자, 우리 해냄이들을 위해서 응원의 말씀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 카메라 보시면서 네. 편안하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자리 마련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 네. 결국은 진심이라고 봅니다. 진심. 모든 것의 출발점은 진심입니다. 내가 정말 진심으로 세일즈를 하고 싶은가? 내가 진심으로 고객에게 좋은 솔루션 드리고 싶은가? 난 진심으로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결국은 진심이라고 보고요. 그것이 출발점이자 귀결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진심에 가장 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세일즈맨 또는 인생의 하나의 또 그 뭐랄까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네네. 일단 그 진심 속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 우리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너무 감동적이다. 진심으로 하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내가 해냄 구독자분들, 해냄이들도 꼭 이렇게 진심으로 하셔서 우리 전문가님처럼 꼭 그런 멋진 전문가가 되시기를 저도 힘차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끝날 때 하는 게 있는데요. 네. 이렇게 내가 해냄 이렇게 한번 하거든요. 아, 요 좋습니다. 카메라 보면서 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하나, 둘, 셋. 내가 해냄!